저는 대학교 시절 지금의 제 남편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은 첫사랑인 제 친구와 사귀고 있었죠. 제 친구는 정말 예뻤습니다. 하얀 피부에 커다란 눈, 오똑한 콧날이 인형 같았고 긴 웨이브 머리는 움직일 때마다 우아한 분위기를 더했어요. 그녀는 단연 캠퍼스 여신이었죠. 수많은 남자 선배들과 동기들이 그녀에게 고백했다가 번번이 차인 모습을 보며 저는 어떻게 저렇게 인기가 많을까 하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그녀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항상 친구 옆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녀의 웃음소리에 행복해했죠. 친구의 졸업작품 전시회 날 남편이 새벽부터 와서 가장 좋은 자리에 꽃을 세팅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친구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깊이 친구를 아끼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저 그 둘의 옆에서 함께 어울리는 평범한 친구 중 한 명이었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제 친구는 남편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통보와 함께 대기업 임원의 아들과 결혼한다고 말했어요. 남편에게는 오빠, 현실을 봐. 나 솔직히 오빠랑 결혼해서 고생하고 싶지 않아. 라는 비수 같은 말을 남겼고요. 그의 눈앞에서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돌아서는 친구의 뒷모습은 남편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박혔을 겁니다. 남편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며칠 밤낮을 잠도 자지 않고 술만 마셨어요. 방에 틀어박혀 벽만 바라보거나 아무 말 없이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얼굴은 수척해졌고 활기 넘치던 눈빛은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술에 취해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는 그의 모습은 제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어요. 저는 매일 남편의 옆에 있었습니다. 그가 잠든 밤에는 이불을 덮어주고 깨어있는 낮에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다 내 탓이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남편은 자책하며 울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오빠,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은 오빠의 가치를 몰랐을 뿐이야. 오빠는 충분히 멋있고 언젠가 오빠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거야. 하고 속삭였습니다. 어설픈 위로였지만 저는 진심을 다했습니다. 힘들어하는 그의 등을 토닥여주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면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의 곁을 지키고 있는데 그가 흘끼며 제 어깨에 기대왔어요. 그의 뜨거운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고 저는 저도 모르게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를 향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를 지켜주고 싶은 묘한 감정이 뒤섞여 제 마음을 흔들었죠. 그 순간 저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저를 향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엔 친구로서, 다음엔 그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리고 어느새 연인으로 발전했죠. 그러다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정년기가 되어 서로에게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사이였기에 당연한 수순이었죠. 저희 시작은 그야말로 밑바닥부터였습니다. 남편은 어렵게 중소기업에 취직했지만 월급은 상상 이상으로 적었어요.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도 숨만 쉬면 사라지는 쥐꼬리 같은 월급이었죠. 둘이서 작은 원룸에서 지내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점심은 항상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데이트는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저렴한 동네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전부였어요. 저 역시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뛰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사고 싶은 옷도 먹고 싶은 음식도 많았지만 남편과 함께 밝은 미래를 꿈꾸며 모든 유혹을 참아냈습니다. 통장 잔고는 항상 아슬아슬했지만 저희는 서로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었어요. 힘들 때마다 남편과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저 반짝이는 건물에서 일하는 날이 오겠지. 그대는 꼭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거 먹자. 같은 소박한 미래를 꿈꾸며 서로를 위로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음만 나오지만 그때의 대화들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저희는 가끔 지금의 이 풍요로운 생활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라며 웃곤 합니다. 그 시절에 고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미래를 그려나갔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맡은 일에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주말에도 자진해서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관련 서적을 파고들며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노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이룬 성공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저희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오더는 줄고 직원들 사이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어요. 급여가 밀리는 일도 잦아졌죠. 남편은 퇴근 후에도 내내 한숨을 쉬었고 잠 못 이루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나 이 회사 인수하려고 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수라니? 어떻게? 남편은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내가 10년 넘게 일한 회사잖아. 누구보다 잘 알아. 어떻게 살려야 할지도 알고 있어.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회사가 망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듯한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큰 모험이었어요. 저희에게는 모아둔 돈도 거의 없었고 회사를 인수하려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했으니까요. 남편은 대출을 끌어오고 친척들에게도 돈을 빌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어요. 미쳤냐? 그 돈 다 날린다! 는 소리도 들렸죠? 저 역시 두려웠습니다. 이제 막 희망을 찾아가고 있는데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남편의 간절한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편이 이 회사를 얼마나 아끼는지 그리고 이 기회를 얼마나 잡고 싶어 하는지 알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남편, 나 남편 믿어. 우리 같이 해보자. 남편은 제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꽉 잡으며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희는 모든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서로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심한 후 저희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치열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해 뜨기 전부터 밤늦게까지 저희는 회사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남편은 사장이 되었지만 가장 먼저 영업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발은 닳고 닳을 정도로 바빴고 저는 그런 남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내부 살림을 맡았어요. 주먹구구식이었던 재물을 정리하고 효율적이지 못했던 생산 공정을 개선하는 데 매달렸습니다. 직원들과 소통하며 사기를 북돋우는 일도 제 몫이었죠. 때로는 직원들의 불만 섞인 시선과 마주하기도 했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회사를 살려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어요. 힘들 때마다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기대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둘이서 컵라면을 먹으며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뷔페 가서 배 터지게 먹자. 고농담을 주고받았어요. 밤늦게까지 야근하다 지쳐 회사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잠이 들었던 적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조금만 더 힘내자. 고 속삭이며 버텼죠. 저희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정도로 끈끈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길에 지친 저를 보더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자기야, 정말 고마워. 자기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생각도 못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당연한 일이라고 했지만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옅게 웃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정말 잘 되면 내가 자기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을게. 꼭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 어떤 보상보다 값졌습니다. 고된 현실 속에서도 저희는 그렇게 소소한 행복과 희망을 나누며 서로에게 활력소가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저희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직접 발로 뛰어 계약을 따냈던 건들이 성과로 이어졌고 제가 개선한 생산 시스템 덕분에 제품의 질도 몰라보게 향상되었어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새로운 거래처가 늘어났고 회사는 점차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고 직원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어요.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은 처음으로 회사 빚을 크게 상환했던 날이었습니다. 통장 잔고에 찍힌 숫자를 보며 남편과 저는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동안의 고생과 서러움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희가 꿈꾸던 미래가 서서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정말 꽃길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저희 노력은 마침내 눈부신 결실을 맺었습니다. 몇 년 후 회사는 연 매출 100억이 넘는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매년 꾸준히 성과를 올렸고 업계에서도 알아주는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바닥부터 시작해서 이룬 성과라 저희 부부는 더욱 자랑스러웠어요. 그동안 끌어왔던 회사 빚도 모두 청산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언제 다 갚을까 막막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통장에 넉넉한 숫자가 찍히는 것을 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남편의 친척들에게 빌렸던 돈을 원금은 물론 소정의 이자까지 얹어 돌려드렸습니다. 다들 손사래를 쳤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그분들이 저희를 믿어주셨기에 지금의 저희가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희의 삶도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벗어나 한강이 보이는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주차장에는 번쩍이는 새 차 2대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더 이상 점심 도시락을 싸는 일도 없었고 마음껏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하거나 외식할 수 있게 되었죠.
무엇보다 남편은 저에게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을게. 꼭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이후 제가 힘든 일은 전혀 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고,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어요. 힘든 시절을 함께 이겨낸 덕분에 남편과 저는 더욱 끈끈해졌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는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죠. 어느 날 밤, 와인잔을 기울이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자기야, 가끔 그때 생각하면 믿기지 않아? 우리가 여기까지 오다니.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그렇게 그때 그 고생들을 어떻게 버텼는지 몰라. 그래도 그때가 있어서 지금이 더 값진 거겠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자기 없었으면 난 진작 포기했을 거야. 자기가 내 옆을 지켜주고 믿어줘서 가능했어. 내 인생의 최고 투자자는 역시 자기야. 저는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코끝이 찡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 시절의 고생과 지금의 행복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힘든 과거는 추억이 되었고 미래는 더할 나위 없이 밝아 보였어요. 저희는 서로에게 충실했고 저희가 이룬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남편과 저는 주말 저녁을 함께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잠시 거실에 휴대폰을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 알림을 본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메시지 미리 보기 내용의 낯익은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뜨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남편의 첫사랑, 제 친구의 이름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그 이름은 저희 부부에게는 금기어와도 같았어요. 지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언급된 적 없는 이름이었죠. 저는 애써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나오자마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방금 휴대폰 울리던데 누구야? 남편은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평온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아, 그거 종식이가 하도 성화여서 대학교 동창회에 나갔더니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 그냥 오랜만에 친구들 보고 근황도 듣고 그러느라 나갔어. 깜빡 잊고 자기한테 얘기를 못했네. 남편은 말끝을 흐리며 제 눈치를 살피는 듯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동창회에 간 사실 자체를 숨겼다는 것도 신경 쓰였지만 하필 그 직후 첫사랑에게서 메시지가 왔다는 것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첫사랑을 못 잊는다는 속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완벽하다고 믿었던 저희의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제 남편이 혹시라도 동창회에서 첫사랑을 만나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불안감은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그 첫사랑의 이름이 심심찮게 뜨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한두 번 정도의 연락이라 단순한 안부 인사겠거니 애써 넘기려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횟수가 점점 잦아졌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도 퇴근 후 저와 함께 저녁을 먹을 때도 심지어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남편은 제가 볼 때마다 슬쩍 휴대폰을 뒤집거나 알림을 바로 끄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손놀림에서 느껴지는 어색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휴대폰을 흘끗 보게 되었습니다. 잠금 화면에 뜬 메시지 알림에는 첫사랑의 이름과 함께 짧은 메시지 내용이 보였어요. 오빠, 그때 생각난다. 같이 들었던 음악인데 다음 날 아침에는 오빠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웃었어. 그때 우리 자주 가던 카페 기억나? 커피 한잔 할까? 하는 메시지가, 또 다른 날 저녁에는 요즘 많이 힘든데 오빠랑 얘기하면 왠지 위로가 돼. 혹시 내일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까지. 그리고 급기야 주말에는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 옛날에 오빠랑 같이 갔던 공원인데 문득 오빠 생각이 나서 사진 찍어봤어. 사진 첨부. 라며 추억이 담긴 사진까지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창의 안부 연락이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잊은 줄 알았던 과거의 그림자가 노골적으로 남편에게 꼬리를 치며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추억을 빌미로 위로를 가장하여 남편의 마음을 흔들려는 의도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대놓고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오해했다가 싸움만 커질까봐 두려웠고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일어났고 남편과 함께 있는 순간에도 저도 모르게 그의 휴대폰에 시선이 갔습니다. 남편은 예전처럼 다정했지만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저와 함께 있을 때도 가끔 멍하니 생각에 잠기거나 핸드폰을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자들은 첫사랑을 못 잊는다는 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를 위로해주고 함께 바닥부터 일구어온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첫사랑에게서 메시지가 뜨기 시작한 후 제 마음속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알림이 올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고 남편이 저를 피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은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첫사랑의 메시지들은 단순한 안부를 넘어 노골적으로 과거를 들먹이며 남편의 동정심과 향수를 자극하고 점차 금전적인 도움이나 재기를 위한 발판을 찾으려는 목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함께 만들어온 저희 모든 시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듯한 그 메시지들에 저는 속으로 수없이 칼날을 갈았습니다.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잠 못 들고 뒤척이던 어느 날 남편이 잠든 틈을 타 휴대폰을 몰래 열어봤습니다. 남편이 잠금 해제를 해두지 않아 쉽게 열 수 있었죠. 크루를 내릴수록 제 손은 심하게 떨려왔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뻔뻔하고 구차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얼굴은 삽시간에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읽어낸 모든 것이 저런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남편이 잠에서 깨어나 눈을 비비는 순간 저는 휴대폰을 그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오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데? 제 목소리는 이미 분노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 시선을 피하려 했었지만 이내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고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자기한테 미리 얘기했어야 했는데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동창회 갔을 때 다른 친구들이 내가 사업 성공한 얘기를 했나 봐. 그 친구는 나랑 직접 만난 건 아니었고 거기서 내 얘기를 듣고 나중에 종식이한테 내 번호를 물어봤대. 그때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 처음엔 힘든 자기 상황을 얘기하면서 위로를 해달라고 하더니 점점 연락이 잦아지고 자기처럼 힘들게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성공한 건 처음 봤다고, 자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추켜 세우면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커졌는지 묻더라.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기가 불편해할까봐, 괜히 오해할까봐 얘기하지 못했어. 처음에는 몇 번 무시하기도 했는데 계속 연락이 오고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숨기는 거 없을게. 혹시라도 연락이 오면 꼭 자기한테 먼저 얘기할게. 그의 변명은 불안했고 저를 안심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내가 불편할까봐? 그래서 날 기만한 거야? 당신이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같이 바닥부터 기어 올라온 나는 대체 뭔데? 그 여자가 힘들다고 하면 다 들어주고 위로해줄 거야? 제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저희 견고했던 관계에 이제 막 첫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희 사이에 드리워진 어둡고 거대한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남편의 변명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어왔지만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자기가 불편해할까봐 숨겼다는 말은 결국 저를 무시하고 속였다는 고백과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대화할 기분조차 들지 않아 돌아섰습니다. 남편은 제 뒤에서 한숨만 내쉴 뿐 더 이상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서로에게서 등을 돌린 채 잠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쌓아온 침대 위에는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저희 사이에는 미묘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식탁에는 평소처럼 음식이 놓였지만 저희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불필요한 대화는 오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며 저를 피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행동이 마치 죄책감을 숨기려는 것처럼 느껴져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첫사랑에게 온 메시지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성공에 기대어 위로를 가장하고 결국에는 물질적인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가 너무나도 명확했죠. 저희가 겪었던 밑바닥 시절을 알지도 못하는 그 여자가 이제 와서 남편의 성공에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습니다. 제가 남편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시간과 노력들이 마치 우스꽝스러운 농담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에게 그 여자와 연락을 끊으라고 강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까봐 두려웠고 혹시라도 남편이 겨우 그런 일로? 라고 생각하며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갈까봐 겁이 났습니다. 제가 아닌 그 여자를 선택할까봐 가장 밑바닥에 숨겨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침묵은 점점 저희 사이를 단단한 벽처럼 가로막았습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시선이 마주치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던 저희였는데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희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골이 생기고 있음을 둘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 관계에 드리워진 차가운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저는 결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첫사랑의 치졸한 접근에 분노하는 것은 결국 저 혼자만의 싸움이었습니다. 남편과 직접 대면하여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평소와 달리 차분한 제 모습에 남편도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들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연락 아직 받아? 저는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몇 번 더 왔어.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이번에는 감정을 억누르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가 왜 당신한테 계속 연락하는지 당신도 알잖아.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자가 왜 당신한테 연락하는지 내가 말해줄까? 당신의 성공을 이용하려고 힘들다고 불쌍한 척하면서 금전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다 봤어. 문자 내용. 당신이 그렇게 애써서 일궈낸 회사. 내 피땀까지 섞여 있는 이 모든 걸. 그 여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용하려 한다고. 제 목소리가 조금씩 격앙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 때문에 나를 속이고 나랑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어. 내가 당신 옆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당신 잘 되길 바라면서 나 자신을 희생했는데 겨우 이런 식으로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남편은 제 말을 끊지 않고 잠자코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숨겨왔던 감정들을 모두 쏟아내자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자기야,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바보 같았어.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당신 그 친구한테 다시 조금도 안 흔들렸어? 남편은 제 질문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무언가를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이내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안 흔들렸다면 거짓말이야. 그 친구가 계속 옛날 추억을 거론하면서 어린 시절 뭘 몰라서 나를 버린 건 실수였다고. 그때 이후로 정말 힘들었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혹시 좀 도와줘 볼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어.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도 난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자기야말로 가장 소중해. 그 어떤 것도 자기와의 관계보다 중요하지 않아. 지금까지 함께 해온 모든 시간들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그 여자와 모든 연락을 끊고 자기에게 다시 예전의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 다시는 자기 속이는 일 없을 거야. 나를 믿어줘.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와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솔직한 고백, 그리고 후회하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솔직한 고백은 제 마음속 깊이 박혔던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주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분노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후회와 저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확인하면서 저는 이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첫사랑에게서 받은 모든 메시지를 제게 보여주었고 앞으로는 어떤 연락이 오더라도 절대 혼자 응대하지 않고 제게 먼저 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첫사랑의 연락처를 차단하라고 요구했고 남편은 망설임 없이 제 눈앞에서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은 행동으로 자신의 약속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왔고 주말에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예전처럼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주말 나들이에서
남편은 저희 손을 잡고 눈을 마주하며 다시금 저희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힘든 시간을 이겨냈던 순간들을 되새기며 지금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 덕분에 저희 사이의 냉기는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물론 제 마음속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쑥불쑥 과거의 불안감이 고개를 들 때도 있었지만 남편의 꾸준한 노력과 진심은 저에게 다시금 믿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저희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 첫사랑에게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녀의 노골적인 접근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직접 그녀를 만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첫사랑에게 연락해 만남을 제의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결국 그녀는 제가 지정한 한적한 카페로 나왔습니다. 마주 앉은 그녀는 생각보다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야.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지냈어?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지난 몇 주간 내가 내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들 내가 다 봤어. 추억팔이를 하며 동정을 구하고 내 남편의 성공에 기대어 무언가를 얻어내려하는 너의 의도를 모를 리 없어.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인내에서 태어난 듯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냥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안부를 물었을 뿐이야. 친구, 내가 지금 내 남편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친구에게 보내는 안부야? 너는 유부남에게 꼬리치며 남의 가정을 흔들고 있어. 더 이상 그 더러운 의도로 내 남편에게 접근하지 마. 내 남편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고 내 남편의 성공은 내가 아닌 내가 함께 피땀 흘려 이룬 결과야. 저는 그녀를 똑바로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깎게 감히 넘볼 수 있는 가정이 아니란 말이야. 다시 한번 내 남편에게 털끝만큼이라도 접근하거나 연락한다면 그때는 단순히 경고로 끝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할 일이 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제 말에 그녀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는 그녀를 뒤로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역겹고 불쾌했지만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후련했습니다. 저희 관계는 이 일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서로에게 솔직하고 어떠한 문제든 회피하지 않고 함께 마주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완벽한 관계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중요한 것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함께 극복해 나가는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서로에게 기대어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